새벽 5시 공사 현장에 먼지가 자욱합니다. 굴착기 5대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전진합니다. 낡은 창고를 향해서입니다. 그때였습니다. 13살 소녀가 창고 앞으로 뛰어나와 두 팔을 벌립니다. 굴착기 기사가 당황해 장비를 멈춥니다. 소녀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불법 침입이에요. 여기 제 건데요. 양복 입은 남자의 얼굴이 굳습니다. 멀리서 경비복 차림의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옵니다. 그 순간 구청 차량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현장으로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공무원이 빨간 종이를 창고 담벼락에 붙입니다. 공사 중지 명령.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67살 할머니와 13살 손녀가 어떻게 수백억짜리 재개발 사업을 멈춰 세웠을까요? 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한 편씩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복순의 하루는 오후 10시에 시작됩니다. 남들이 잠자리에 들 시각, 복순은 경비복 단추를 하나씩 채우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 경비실, 형광등 하나만 켜진 좁은 공간이 복순의 일터입니다. 20살부터 시작한 일이 이제 44째 해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이야기는 복순의 입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경비실 창 너머로 아파트 불빛이 하나씩 꺼져갑니다. 복순은 순찰 일지를 펼쳐 날짜를 적습니다. 그 옆에 조그맣게 메모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하늘이 생일 사흘 뒤. 복순은 손끝으로 메모를 한번 쓰다듬고 다시 일지로 눈을 돌립니다. 그날 밤 단지 안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40대 남자 둘이 주민 게시판에 종이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복순이 다가가 확인했습니다. 재개발 주민 설명회 안내.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복순의 시선이 종이 아래쪽에 박힌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신재혁 시행사 대표. 복순은 아무 말 없이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단지 내 관리사무소 회의실에 주민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신재혁은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지난달 지역 신문 일면에 실린 사람이었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전액 후원. 지역 고등학생 장학금 3천만 원 기탁.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회는 부드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신재혁은 재개발 이후 달라질 동네 조감도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주민 여러분이 오래 살아오신 이 동네, 저도 애착이 큽니다. 최대한 정당하게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때 보상 기준표가 배포되었습니다. 복수는 종이를 받아들고 숫자를 훑었습니다. 손끝이 멈췄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 기준 연도가 실제 기준 연도보다 3년이 빨랐습니다. 그 차이면 세대당 보상금이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낮아집니다. 단지 전체로 계산하면 수십억이 줄어드는 숫자였습니다. 복순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저 질문이 있습니다. 복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신재혁이 눈을 돌렸습니다.
이 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령 기준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신재혁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관리 직원이 복순을 향해 말했습니다. 경비 아주머니,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진행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이 다 검토한 내용이에요. 회의실 여기저기서 시선이 복순에게 쏠렸습니다. 복순은 입을 닫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종이를 내려다보는 복순의 눈에 그 숫자들이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복순이 주차장을 지나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 단지 바깥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짐 박스들이 인도 위로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복순은 담장 너머를 내다보았습니다. 옆 동네 상가 건물에서 일은 가까운 노인 부부가 용역 직원들에게 팔을 붙잡힌 채 밖으로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제 집행이었습니다. 할멈 나오라고. 어차피 다 철거야. 노인의 외침이 밤거리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은 우리라는 생각이 온몸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순이 경비실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단지 입구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짐을 싣고 있는 가족이 보였습니다. 5층 사시던 최 씨 내외였습니다. 복순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사 가세요? 최 씨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버티면 뭐해요? 어차피 나가야 할 거 빨리 나가는 게 낫지. 그 옆에서 최 씨 할머니가 화분 하나를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평생 키운 거라며 늘 자랑하던 동백나무였습니다. 트럭이 떠나고 복수는 빈 주차 공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하늘이가 식탁에 앉아 도서관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토지보상법 해설이라고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복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그냥 읽어보고 싶어서요. 하늘이는 눈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 하늘이의 생일이 왔습니다. 복수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미역과 달걀을 샀습니다. 케이크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작은 초 하나를 미역국 그릇 옆에 세워두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하늘이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생일 아침 밥상을 물리고 나서였습니다. 하늘이가 가방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손으로 옮겨 그린 지도였습니다. 복순이 몸을 기울여 들여다보았습니다. 동네 재개발 구역 전체가 표시되어 있었고 구석 한 곳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현수 아저씨 창고 자리였습니다. 할머니, 저 창고 300만 원에 사주세요. 복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생일날 아침에 나온 말치고는 너무 뜬금없었습니다. 거기가 왜? 하늘이가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 재개발 구역 안쪽으로 보행 완충지가 들어가야 해요.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근데 신재혁 아저씨 설계도에는 그 자리가 빠져 있어요. 복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도서관에서 책 보고요. 구청 열람실에서 도면도 봤어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라서요.
복수는 한참 동안 지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손끝이 빨간 동그라미 위에 닿았습니다. 설명의 날 밤 자신이 발견했던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다른 방향에서 같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믿지? 하늘이의 눈이 흔들림 없이 복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순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세어보지 않아도 300만 원이 조금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오현수 아저씨한테 전화해라. 오현수는 전화를 받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아, 거기 지붕도 반쯤 내려앉은 데야. 사람 들어가면 위험해. 하늘이가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저 그거 알아요. 살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현수는 한참을 뜸들이다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아시는 거야? 할머니가 전화하라고 하셨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침에 와라. 다음 날 오전, 복순과 하늘이는 철물점 뒤쪽 창고 앞에 섰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한쪽이 주저앉아 있었고 담벼락에는 이끼가 가득했습니다. 대문 자물쇠는 녹이 슬어 열쇠가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현수가 자물쇠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거 어떻게 처분할까 고민이었는데 세금만 나오고 쓸 데가 없어서.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가 일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녹슨 공구들이 쌓여 있었고 천장 사이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오현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300만 원에 드릴게요. 대신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나 모르는 거다. 복순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현수는 돈을 받아들고 하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아, 대체 이걸로 뭘 하려고? 하늘이는 창고 안쪽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는 길,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절반은 알 것 같았고 절반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하늘이는 책상 앞에 앉아 지도와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구청 열람실에서 베껴온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도면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손가락으로 선을 짚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봐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 재개발 구역에는 보행 완충 녹지를 의무로 지정해야 해요. 폭이 최소 5m 이상이어야 하고요. 복순이 몸을 기울여 도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재혁 아저씨가 구청에 제출한 도면에는 그 구역이 아예 없어요. 지형상 완충지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하늘이의 손가락이 빨간 동그라미 위에 멈췄습니다. 우리 창고 자리요. 복수는 도면과 하늘이의 손가락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30년 전 같은 종류의 도면을 수백 장 들여다보던 시절의 감각이었습니다. 하늘이는 맞았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알았어? 복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늘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법령집 찾아보고요. 구청 열람실 직원 아저씨가 도면 보는 법 가르쳐줬어요. 어렵지 않던데요. 복수는 손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경비실에 홀로 앉아 하늘이가 베껴온 도면을 다시 펼쳤습니다. 오래된 눈이 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틀린 곳이 한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오류들이었습니다. 복수는 도면을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경비실 창밖으로 밤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무렵 신재혁은 바빴습니다. 재개발 구역 주민 설명회 다음 날 지역 케이블 방송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으로 낡고 불편한 환경에서 사시던 주민분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지역 맘카페에는 신재혁 칭찬 글이 올라왔습니다. 저런 사업가가 더 많아야 한다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자리는 달랐습니다. 신재혁은 사무실로 돌아와 직원을 불렀습니다. 아직도 버티는 데가 몇 군데야.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상가 쪽 3곳이랑 아파트 단지 쪽 일부 세대요. 신재혁이 볼펜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설명회 때 경비 할머니 있었잖아. 보상 기준 가지고 뭐라 하던.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재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할머니 일하는 경비회사 어디야? 이틀 뒤 복수는 경비회사 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씨, 미안한데 이번 달까지만 나와줘요. 단지 측에서 인원 줄이라고 해서. 복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갑자기요. 소장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위에서 내려온 거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복수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23년을 지킨 자리였습니다. 그날 저녁 복수는 하늘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평소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하늘이는 눈치를 챘는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복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미 일 그만두게 됐다. 하늘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수는 덧붙였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른 데 알아볼게. 하늘이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 가는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구청 방향이었습니다. 하늘이는 가방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직접 작성한 민원서였습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도면과 실제 지적도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행 완충 녹지 누락 관련 법령 조항, 도면, 비교표까지 10장이 넘었습니다. 구청 민원실 직원이 서류를 받아들고 눈썹을 올렸습니다. 학생이 낸 거예요? 네. 이름이요. 이하늘이요. 13살이고요. 직원은 한 번 더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접수증을 내밀었습니다. 그 시각 신재혁의 사무실에는 또 다른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구청 담당자였습니다. 이사님, 민원이 하나 접수됐는데요. 도면 관련 내용입니다. 신재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가 넣었는데? 이하늘이라고 13살 학생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신재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었습니다. 어린애가 낸 민원이야. 그냥 반려 처리해. 담당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게 내용이 꽤 구체적이라서요.
감사관 쪽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혁의 턱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재개발 구역 끝자락에 낡은 창고 지붕이 보였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개발 현장 입구로 구청 승합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도시계획과 담당자 2명과 감사관이었습니다. 신재혁은 현장 소장과 함께 작업 지시를 내리다 차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감사관이 서류 봉투를 펼쳤습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도면과 실제 지적도 불일치 관련 민원입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 공사 중단해 주십시오. 신재혁이 팔짱을 끼었습니다. 어린애가 낸 민원 하나에 공사를 멈춰요? 감사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원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보행 완충 녹지 누락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법령 검토가 끝날 때까지 이 구역 공사는 중단입니다. 공사 중지 명령서가 현장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굴착기 기사들이 하나씩 시동을 껐습니다. 현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인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신재혁은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그는 곧장 차에 올라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담당 과장실 문을 열며 신재혁이 말했습니다. 13살짜리 민원 하나에 공사가 멈추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사님,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감사관이 직접 움직인 거라서요. 그의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민원인 이름만 있습니다. 이하늘. 주소 보니까 이사님 사업구역 안경비원 할머니 손녀더라고요. 신재혁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신재혁은 사무실로 돌아와 직원을 불렀습니다. 강복순이라는 여자 신원 조회해. 그 동네 경비원인데 뭔가 있을 거야.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신재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사가 멈춘 현장이 멀리 보였습니다. 13살짜리 아이 하나가 수백억짜리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복수는 그 소식을 하늘이에게서 들었습니다. 공사 중지됐어요. 하늘이가 저녁 밥상 앞에서 말했습니다. 복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감사관이 움직였어? 네. 도면 대조하러 나왔대요. 복수는 천천히 밥을 씹었습니다. 하늘이가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틀 뒤 복순 앞으로 등기 우편이 한 통 왔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매매 계약의 법적 효력에 관한 통보. 복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을 좁혔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친권자의 동의 없이는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 끝에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재혁 법률 대리인. 복수는 편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이는 아직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복수는 창밖을 바라보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장롱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봉투를 손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사설 조사소의 보고서는 나흘 만에 도착했습니다.
신재혁은 서류를 집어들고 빠르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정수진, 38살. 7년 전 남편 사망 후 사업 실패로 잠적. 현재 충청도 소재 공장 기숙사 거주. 일용직 근무 중. 신재혁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흘 뒤 낡은 공장 기숙사 복도였습니다. 청소 도구를 든 정수진이 계단을 내려오다 멈췄습니다. 복도 끝에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수진 씨 맞으시죠? 신재혁이었습니다. 정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구세요? 잠깐 얘기 좀 드리려고요. 나쁜 얘기 아닙니다. 신재혁은 정수진을 근처 분식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따님, 이 안을 양 아시죠? 정수진의 손이 굳었습니다. 신재혁이 계속했습니다. 지금 할머니랑 같이 재개발 구역에서 창고를 매입했어요. 13살 미성년자 명의로요. 정수진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늘이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친권자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정수진 씨가 친권자잖아요. 정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7년 동안 아무것도 신재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적으로 친권은 살아있어요. 당신이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 그 창고는 원주인한테 돌아가고 우리가 정당하게 매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진 씨한테는 2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진의 숨이 멈췄습니다. 2천만 원. 7년을 공장에서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신재혁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이틀 뒤 창고 마당이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올라오더니 신재혁이 내렸습니다. 그 뒤로 낯선 여자가 따라 내렸습니다. 복수는 마당을 쓸다가 그 여자의 얼굴을 보고 손이 멈췄습니다. 미라나, 아니 수진아. 7년 만이었습니다. 정수진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하늘이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낯선 여자를 보고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기억 속 얼굴은 희미했지만 온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엄마. 신재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 인사는 나중에 하시고요. 박복순 씨, 이분이 하늘이의 친권자입니다. 그가 서류를 흔들었습니다.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 신청서입니다. 정수진 씨가 직접 구청에 제출하실 겁니다. 그럼 이 창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복순의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하늘이가 재빨리 할머니 팔을 잡았습니다. 정수진의 손에 펜이 쥐어졌습니다. 서류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2천만 원과 딸을 되찾는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이 천천히 종이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정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눈을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두고 떠났을 때 나 5살이었어요. 할머니 등에서 온 거 기억나요? 정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가 계속했습니다. 미안하면 됐어요. 근데 엄마, 지금 또 져버리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정수진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정수진은 바닥에 떨어진 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재혁이 다그쳤습니다. 정수진 씨, 지금 2천만 원을 버리는 거예요.
정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신재혁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수진이 서류를 찢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종이 조각이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신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정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7년 전에 돈 때문에 도망쳤어요. 그게 얼마나 후회되는지 아세요?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제 딸은 제가 지킵니다. 신재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쓰지. 그가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하늘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저씨, 잠깐요. 하늘이의 손에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녹음 진행 중이라는 표시가 켜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 녹음됐어요. 신재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리 내놔. 그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늘이가 재빨리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클라우드에 올라갔거든요. 신재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하늘이가 녹음 파일 목록을 펼쳐 보였습니다. 오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재혁이 공사 현장에서 감사관에게 한 말, 구청 담당자와 나눈 전화 통화, 그리고 복순을 경비회사에서 내보내도록 압박한 날의 대화까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민원 넣은 날부터 계속 모았어요. 그때 산 아래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 2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신재혁이 당황하며 돌아봤습니다. 저게 뭐야? 차에서 내린 것은 경찰과 구청 감사관이었습니다. 신재혁 대표님, 재개발 보상금 산정 조작 및 도면, 허위 제출 혐의로 임해 동행 요청드립니다. 무슨 소리야? 증거가 어딨어? 감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익명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감정가 기준 연도 조작, 보행 완충지 고해 누락, 그리고 오늘 친권자를 이용한 계약 무효화 시도까지요. 하늘이가 감사관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녹음 파일이요. 오늘 것이랑 이전 것들 다 있어요. 감사관이 파일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그 옆에서 복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드릴 게 있습니다. 복순은 품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30년 전부터 보관해 온 원본 감정 평가 기록들이었습니다. 신재혁 시행사의 전신 회사가 20년 전 저지른 감정가 조작 사건 자료입니다. 당시 제가 직접 작성한 감정 평가서 원본이고요. 신재혁의 눈이 복순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당신이 왜 그걸? 복순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 강복순입니다. 30년 전 이 동네 재개발 현장에서 감정가 조작을 처음 발견하고 신고했던 1급 토지 감정평가사요. 그때 제 자격증 부당 취소시킨 사람이 당신 전임 대표였고 당신이 그걸 이어받았죠.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경찰이 신재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신재혁이 수갑을 차고 끌려 내려가는 동안 복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자격증을 빼앗기고 업계에서 쫓겨나 경비복을 입고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마당에서 끝났습니다. 하늘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진이 반대편에서 복순의 팔을 감쌌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구청 회의실에서 긴급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복수는 30년 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증인께서는 30년 전 자격 취소 처분이 부당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의장이 물었습니다. 복순이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네, 저는 강복순입니다. 1급 토지 감정평가사였습니다. 당시 시행사의 감정가 조작을 공식 신고했고 그 보복으로 허위 서류에 의해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원본 기록과 조작된 문서를 대조한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감사관들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오현수가 20년 넘게 보관해 온 당시 원본 감정평가서와 신재혁 측이 조작한 문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차이는 명백했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강복순 감정평가사의 자격 취소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시 복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탁! 의사봉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복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마지막으로 들고 다니던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낡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옆에서 그것을 꺼내 할머니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거 당당하게 들고 다녀요. 복수는 자격증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30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청문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복도에서 정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수고하셨어요. 복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내가 그날 서류 찢어줘서. 정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하늘이가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같이 사는 거죠. 복순과 정수진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2달 뒤 재개발 보상 절차가 전면 재조정되었습니다. 새로 선임된 감정평가사가 기준 연도를 바로잡자 세대당 보상금이 평균 1,500만 원씩 올랐습니다. 주민들이 복순을 찾아와 인사했습니다. 복순은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한 겁니다. 창구 부지는 보행 완충 녹지 의무구역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300만 원으로 산 땅이었습니다. 보상금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하늘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복순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반은 주민지원기금으로 내놓자. 나머지로는 우리 셋이 새 출발하면 되지. 그해 가을 창고가 있던 자리 옆 골목에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렸습니다. 강복순 감정평가 사무소. 하늘이가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나중에 여기서 일할게요. 복순이 손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래. 그때는 내가 대표해라. 정수진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 담당할게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300만 원짜리 낡은 창고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